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홍범도의 형상과 고려사랑, 고려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입니다. 자,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우선 오늘 저를 이 자리에서 저들한 주관 관계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그 고려인 3세입니다. 그러니까 40살까지는 이 카나다도 몰아가지고 처음 91년도에 한국 와서 한 학기 서울대 어학대에서 우리말을 배웠는데, 근데 아직도 한국말이 그 수준이 아주 부족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 들으면서 어색한 말 아니면 발음이 좀 틀릴 때도 있고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 90년 초에는 나중에도 한국으로 오실 때마다 이 진철 타면은 그 진철에서 모든 분들이 그 책을 읽은 모습을 봤습니다. 그 요즘은 모두 다 스마트폰, 휴대폰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보화 시대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서, 전보화 시대에서는 젊은 시대, 제 세대가 아주 큰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이 인터넷하고 웹소스가, 특히 홍범도 관련된 소스가 어떻게 그 젊은 제 세대 고려인들 정체성 영향할 수 있느냐고 살펴봤습니다. 저는 이 두 가지 기본 과제를 내세웠습니다. 먼저 우리 홍범도의 형상이 러시아어로 된 인터넷상에 어떻게 묘사되었으며, 둘째는 이 형상이 카자흐스탄 젊은 고려인들이,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CIS 고려인들이 정체성 형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. 결론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 및 공고화를 목적으로 CIS 젊은 시대 고려인들이 기억의 민족 영웅의 형성을 남기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. 우선 인터넷에 대해서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. 때로는 인터넷에 대해서 온 세계 알고 있는 것이 같은데,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누구 인터넷의 주인이냐, 누구 운영하고 있느냐,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 아주 올바른 답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또 인터넷에서 어떻게 차이겠는지를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특히 국가 분류 기호를 말입니다. 예를 들면 그건 내셔널 세그멘트라고도 하거든요, 영어로. 그러니까 이 북한 인터넷 아니죠. 사실은 그 인트라넷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남한에서 된 인터넷. 그러니까 두 나라 거를 비교하면은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. 이 구소련 지역, 우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현재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는 이제 여러 원인으로 그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됐습니다. 모국어가 됐고,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구글에서 러시아어로 홍범도를 쳐가지고 검색해봤습니다. 결과는
그 러시아어로, 왜냐면 물론 이제 그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각각 그 독립나라에서 또 국어가 있습니다. 근데 아직도 러시아 말은 많이 쓰고 있고, 근데 인터넷에서는 이 콘텐츠가 그 중요하죠. 그러니까 콘텐츠를 보면은 러시아어로 된 것도 수천 배가 더 많습니다. 가자코로, 그 우즈베크어로보다는. 그러니까 제 목적이 러시아 말 뭐가 나온지.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일주일 전에 제가 검색해 본 건데, 그러니까 히트가 5만 개가 나왔습니다. 러시아 말로. 그다음에 또 사진들이 나오죠. 그러니까 사진들 보세요. 이 그림. 여기하고 그다음에 다음 거는 한국말로 쳐봤습니다. 구글 커리어라고 한글로 쳐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는 14만 2천 히트입니다. 그러면은 한 3배 더 많이 나온다고 나오죠. 근데 이것을 우리 5년 전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수십 개의 차이가 나왔을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. 그림 저쪽 러시아 말로 된 그림하고 한국말로 나온 그림 비교를 하면은 콘텐츠도 틀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 인터넷 홍범도에 대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라고 보면은 첫 번째 정부 기관들 선시청 등 한 5% 정도입니다. 고려인 다이아스포라 사이트 웹사이트 거의 27% 정도입니다. 언론에서는 20% 정도고 비즈니스 2%, 그 민간 단체 한 10%, 개인 홈페이지 1%, 문화기관들, 극장, 특히 고려극장 말이죠. 전시장, 도서관 14%입니다. 종합대학, 그러니까 대학 협회 사이트가 한 4%고 기타는 1%인데요.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. 예를 들면 고려극장이 디아스포라 쪽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이쪽 문화기관 그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이트가 틀려요.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고려인들 관련한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또 하죠. 디아스포라 이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. 그 소수민족보다.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 사이트를 보면 한 3분의 1이 될 거예요. 홍범도 관련 나온 자료가. 또 내용적으로 그 홍범도에 대한 그 웹자료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안내서, 두 번째 과학 연구 자료, 그건 일반 전문 책하고 논문들이요. 세 번째 문학 작품, 네 번째 극장 예술, 다섯 번째 좋은 미술품. 거리, 사회재단, 잠수함명칭, 사진, 비디오, 한국 손님들이 방문. 그러니까 이 홍범도 묘지 그 자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방문대에서 그 자료가 비교적으로 많이 나온 편이에요. 여기가 이제 제가 이 검색하면서 모든 그 링크를 수집을 했거든요. 일단은 거기 시간 상황으로 안 되니까 몇 가지만 보여주겠습니다. 예를 들면 여기 안내서라고 하죠. 이게가 그 구소련 시대 때 엄청난 그 백화사진, 소련 백화사진입니다. 그 백화사전을 그 50권인데 딱 그 검색해 보면은 고려인들 아니면 한국 관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. 근데 홍범도 그 대해서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가 홍범도는 소련 시대부터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. 여기 극장 보면은 지금 알마트에서 이 해외에, 알마트는 전 카자흐스탄 수도이고요. 세계의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내셔널 시어터라고 하거든요. 국가 고려 극장이
제일 아마 오래된 해외에서 제일 오래된 극장인데 이 극장 사이트입니다. 물론 주로 그 러시아 말로 나오지만 근데 뭐 사진 봐도 이 헌범도 관련 이 연극이 전에도 있었고 요즘도 거기 나온 연극이 있습니다. 헌범도 고려인들 민족선 정체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역사적 국민들이 민족적 정체성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예를 들면 몽골들은 위해 뭐 칭기스칸, 터키들을 위해 뭐 케말 아타투르크, 볼리비아 위해 시몬 볼리바르, 이탈리아의 뭐 주세페 가리발디 등등 해온 역할을 실료로 들 수 있습니다. 한국에서도 애국자들과 독립운동 유공자들 잊지 않고 그리고 있습니다. 그 애국자들과 독립운동 투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보훈제도 있고 박물관, 문화센터, 독립기념관, 뭐 학회 등등 많이 있습니다. 북한은 물론이고 그 CIS 국가 고리인들도 헌범도를 자기 민족 영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헌범도의 인물이 특이한 점입니다. 헌범도의 특이한 그 점은 또한 그를 소련 시대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소련 때도 이 백화사진이나 아니면 뭐 그 예술 작품, 문학에 많이 나옵니다. 소련 고리인들 사이에서는 헌범도 영웅들과 그 애국자들 중에서 헌범도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지시며 또 CIS 고리인들 사이에서도 그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. 때문에 고린 젊은 시대에 헌범도의 형성 이름으로써 그 상징물을 보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 민족적 정치선을 유지하기 위해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헌범도에 대해서만이 러시아를 쓴 그 장편 소설, 중평 소설 및 시들이 있습니다. 또한 그 조국 정장 시기에 1940 조국 정장이라고 하는 그건 사실 러시아 역사의 소련 역사의 2차 대전 말이에요. 네, 그때 1940년도에 처음 헌범도에 대한 파티잔은 그 연극이 고리극장에서 나왔습니다. 그 연극을 그 고려인 그 당시엔 고려인들이 이렇게 많은 집단 농장에서 살았는데 그 극장이 그때는 이 봄부터 가을까지 돌리면서 그 연극을 보여줬습니다. 따라서 혁명 운동과 항일 그 파티잔 투제에 대한 러시아로 된 영국 자료들에서 헌범도의 이름이 첫 줄에 있는 것이며 해마다 레닌 기치 신문, 고린 신문이 있고 그 나중에 고릴보 신문인데 꼭 그 명절 때 아니면 헌범도 당신날 돌아가신 날에 꼭 기사를 나왔습니다. 이 헌범도 관한 학술 세미나도 있었고 이 고려인들 위해 구소련 지역에서 이 동산이 있는 인물들이 별로 없는데 몇 명만 됩니다. 그 중에서 헌범도 있습니다. 또 오직 하나의 이 재단에도 그자르다시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이 고려인들 세웠던 재단인데 헌범도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. 고려인 화가들, 조각자들 제품 중에서도 다른 이 고려인 관한 그 제품이 별로 안 나오지만 그 헌범도 장군대에서는 꼭 나옵니다. 네. 그설다에서는 오래 사는 분들이 기억으로는 헌범도 장군이 194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묘지 아니고
어디 그 집 이웃에 묻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80년도의 초기에 그때 다시 그 묘를 옮겼다고 합니다. 이 그 70, 80년도에 그 그사다에서 그 살아계셨던 그 김국존 생생 역할로 이 그 고리인들이 돈을 모집해 가지고 먼저 이 동상을 사마르칸드 우즈베키스탄 고리인이 그 제품을 했습니다. 1994년도엔 10월 25일 그살다시 공동묘지에 있는 홈몸도 그 묘의 천동사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. 처음 그때 카자흐스탄 주 대한민국 김창근 대사가 알마트에서 그때 당시에 수도인데 일부러 오셨습니다. 그 이후 이곳에는 꼭 그 한국에서 이 단체들이 올 때마다 뭐 국무총리, 뭐 그 국회의원들, 뭐 이 장관, 차관들 꼭 그 그사다까지 가가지고 그 묘지를 그 방문했습니다. 1995년도에 12월 28일에 그사다시 이전 공동묘지시 홈몸도 기념비 건립을 개막식이 있었습니다. 그때 그사다 주 부지지사, 뭐 그사다 시, 뭐 부시장, 한국 대사관 직원들, 기타 그 또 인지오 고린들 사회에서 그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. 그때 홈몸도 유해를 또다시 이장하는 관련하여 날카로운 농장이 벌어졌습니다. 그때 이 한국 그 김창근 대사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워 홈몸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카자흐스탄과 CIS 기타 다른 나라 고리인들은 홈몸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. 때문에 홈몸도의 묘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 후에 이 동포 신문에 그때는 고릴보 신문이라고 했죠. 이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. 또 그 토론회도 벌어졌고 그때 이 고려 신문의 이 기사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. 그거는 이 홈몸도 재단 이사장 키밀레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의 고리인들은 민족 영웅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리인 협회와 그 사환을 사회는 기념비를 건립하고 지옥을 그 영구 보존화하려는 노력에 협조하라는 호소에 귀를 기울지 않습니다. 게다가 또 노인회에 알마트에 있는 노인회 홈몸도 유행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. 처음에는 평양으로 보내야 했다가 다음에는 러시아 원동으로 보내는 평이 났다고 합니다. 결국은 카자흐스탄 전부 주 및 시 전부들 카자흐스탄 고린 협회에서는 이 문제에 들어가면은 협상주를 주장하며 그대로 안치할 것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. 한국 측에서 공식적 입장은 카자흐스탄 쪽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이와 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제 그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나라의 영웅들을 기억하지 않으며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은 아는 국민들 그 나라의 국민대로 건조할 수 없으며
주위 정경과 인정도 받기 어려울 곳이라고 그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진리는 사실 또 한 번 상기시키기 쉽습니다. 경험에는 이 카자흐스탄,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 그 학자들, 특히 고린 학자들 아직 홈몸도 관한 연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카자흐스탄 중앙 고문보관소 또 그자르다 주시 고문보관소에서 아마도 홈몸도 관련된 자료가 아직 거기 남아 있습니다. 수집 안 됐던 자료가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자르다시에서는 이 자료가 그 러시아 말로 아니고 한국말로 그 손으로 그 필자 써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고린 학자들은 한국말도 모르고 또 타이핑 안 되는 글자를 쓰는 거를 못 읽어요. 그러니까 또 자료도 또 러시아 말로 나오고, 그러니까 이건 고린들도 학자들도 혼자도 못 하고 한국에서 가끔 와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긴 있는데. 근데 러시아 말로 잘 모르니까 물론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 고린들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러시아 말 잘하는 분들이 있지만, 그러니까 제안은 이 공동어로 아직도 책이 없습니다. 러시아 말로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홈몸도 관련 이 소설, 단편 소설 책도 많이 나왔지만, 근데 러시아어는 없습니다. 뭐 한 책이 나왔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책입니다. 예. 그런데 이 소련 모스크바에서 살아계셨던 김세일입니다. 김세일 그 작가 작품이 원래 러시아 말로 썼는데, 그분이 러시아 말로 썼는데 나중에 한국말로 서울에서 출판되고 러시아 말로 출판도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이상하게 먼저 러시아 말로 뭐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먼저 그 책이 나왔습니다. 또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수한 문학 작품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할 것을 제의한다고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. 그자르다에서는 이 홈몸도 명칭 재단이 있고 알마트에서는 독립유공자 협회가 있거든요. 그 두 가지 협회하고 한국에서는 보니까 이제 많은 단체들도 있고 재단도 있고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재단이랑 협회랑 공동 그 행사를 공동 프로젝트를 했으면 그 제안입니다. 그러니까 한 번 뭐 이 5년에 한 번 뭐 무슨 뭐 이 그 날짜 때문에 뭐 기념 날짜 때문에 한 것보다는 홈본도에 대한 특별한 그 러시아로 사이트를 구축할 것을 제의하고 중앙아시아 많은 이제 대학에서 한국학과 아니면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러시아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제안은 이 학생들이 이 한국 뭐 단대사 근대사 역사를 잘 알기 위해서 또 우리 홍범도 영웅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콩쿠르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. 네. 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홍범도 명칭으로 장학금을 지정할 것을 제의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 10년 전에 이 고린들 강제이주 70주년 하실 때 제가 그때 그 프로젝트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이 고린들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박물관. 근데 여러 이유로는 거기가 실행이 안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2017년이라면은 이 고린들 이제 강제이주 아니고 정착 그러니까 이 CIS 구소련 땅에서 70전 정책이었는데
아니면 거기 온라인 디지털 그 홍범도 홀을 이 여러분들과 같이 뭐 우리가 모두 힘을 써 가지고 공도로 했으면 어떻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